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온다 그러더니 엊그저께 비가 이렇게 좀 많이 왔었는데요. 또 장마가 물러간 것 같습니다. 아마 남쪽 지방에나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오늘 날이 흐리긴 했지만 비는 그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70 벌써 72년이 됐나요? 72년 전인가? 지금쯤 제가 어릴 때 그때 6.25 날 피난 가다가 저녁 때쯤 폭탄 파편에 맞춰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이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됐을 적에 다른 식구들은 피난 가고 저만 이제 병원으로 옮겨가는 그때 시간쯤 될 겁니다. 그때 뭐 병원에 뭐 의약품도 없는 시절이고요. 그 병원이래야 뭐 솔직히 뭐 그냥 그 소독약이나 바르고 뭐 가제 붕대나 발라주고 뭐 그런 시절 아닙니까? 뭐야 그때 뭐 소화제가 없으면 부모님들이 소화제 먹이는 게 아니라 소금을 이렇게 손바닥에다 해서 소금을 먹이고 물 먹이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그런 게 기억납니다. 그런 시절이었죠. 여하튼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6.25 사변 같은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이 지구상에서 공산당은 다 아주 멸망을 시켜야 됩니다. 이북의 공산당도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아마 얼마 안 가면 없어질 겁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하고 문화적인 그 생활을 하는 것을 누구나 그 갈망하고 원하고 있거든요. 이북에 있는 국민들도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세계 정보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남한의 이 탈북자들이 보내는 USB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 가지고 시청하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멸망합니다. 러시아도 결국은 세계 여러 나라가 우루과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태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지금 소련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경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생필품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그 이념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해갔습니다. 저는 그 전에 그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을 당시에 저는 당 대표는 나경원 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절대 가당치 않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은 몇 명을 찍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재영미경, 배현진 의원도 제가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정미경 의원이 이도 법조인 아닙니까? 근데 정미경 의원의 그 말을 보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정미경 의원도 이거 안 되었구나. 다음에는 최고위원 되면 바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4일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상징적인 당대표를 지금 내쫓는 게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고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최구영, 정미경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있는 한 당이 혼란스럽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당대표는 이준석이는 마땅치 않다. 성상납 사건이라든지 증거인멸 사건 이런 사건을 버리고라도 그동안의 한 행위를 봤을 때 이준석이는 안 되겠다. 이준석을 두면 다음 총선에 아주 개피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미경 씨 아시겠습니까? 그 혼자 이렇게 많이 아는 거 고치지 말고요. 시장판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앞에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지난번에 이준석이가 있어서 무슨 대선도 지방선거 승리했다. 솔직히 따지고 보십시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 할 적에 그쪽에 오세훈 시장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서로 그 협의해서 하자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 아니에요? 이번에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선은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꼴통을 부리고 거기서 당에서 가출해 가지고 경상도로 해서 호남에 전라도로 해서 제주도 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부산으로 와가지고 윤석열 대표 그 당시 후보가 부산까지 경상도까지 가서 이준석이 달래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것만 있으면 후보 경선 때도 그냥 윤석열을 씹어요. 무슨 비단 주머니가 3개가 있는데 그걸 도와주느니 왜 입당하느니 뭐니 해가지고 입당했더니 그냥 흔들어. 그냥 흔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이준석이 자기는 이 지구를 떠나겠다 했잖아요.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구를 안 떠나? 지구를 떠나지 말고 이 나라를 떠나야 이 나라를. 그러기만 해도 된다고. 대선을 그래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대선 안철수 후보하고 합당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그냥 이 안철수를 씹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이 아니에요? 그쪽에 이준석이 한다고 했으면 이겼겠습니까? 안철수가 오는 바람에 그래도 24만 6,700표를 이겼잖아요. 간신히 이긴 거예요, 간신히. 그랬으면 만약 아니겠으면 이 좌파장부, 이 범죄인 이재명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이 이겼다? 지방선거 이번에 뭘 이기게 합니까? 이준석이가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요 더 많이 이겼습니다. 경기도지사 김은혜 지사 나왔을 적에 많은 표 차이로 진 것도 아니에요. 8, 9천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도 강용석 변호사하고 합의해가지고 했으면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근소한 차로 낙선했어요. 김은혜 후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이겼다. 그리고 인천에 재선거 치는 국회의원 선거도 이재명이 됐잖아요. 그때 또 윤희숙 그 후보를 내보내자고 하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했는데 고집시고 윤 후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을 제대로 끌고 가자고 하는 거냐 아니냐 할 때 볼 때는 전혀 아니올 시다예요. 전에 대통령 선거 때라든지 후보 때도요. 민주당의 그 많은 사건이 터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쪽에 대해서 거기서 평가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거기 질타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내부 총질만 해. 내부 총질. 여러분
내부 총질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내부 총질 여러분 아시세요? 부대면 부대, 내무부만이 내부에서 그 안에서 총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보도 다 알고 그 다음에 거기 다 아는 사람들 거기서 총질하면 피할 길이 있습니까? 이게 내부 총질만 해요. 이준석 대표 지금 현재 이대로 가는 것이 이 당에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준석 의원의 계열이 돼서 그쪽에 지지하는지 몰라도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책위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정책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윤리위원회와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를 내쫓는다고 한쪽에선 생각하고 마치 새 싸움으로 벌어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완벽한 정권 교체를 이룬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준석이 있으면 다음에 이긴다. 이준석이 있으면 집니다.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중징계가 되지 않으면요, 아마 당원들이 이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2030이 많이 주장하는데 2030 지난번에 그래서 남자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했습니까? 2030은 자꾸 따지지 말아요. 지금 그거 갖다가 밖에 토끼 쫓다가 집안 토끼 놓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5, 60, 70대 있는 사람들, 그분들 안전적인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선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당에서 모아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단합이 됐을 적에 그 토대 위에 2030, 4050이도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 생각이 좌편 쪽에 많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동안에 두고 보면 그동안에 보면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정미경 그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얘기는 맞질 않습니다. 저는 정미경 의원이 실망입니다.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배현진 의원이 오히려 잘하잖아요. 잘못한 거 따지는 거지. 뭐 1인 독재는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입니까? 최고위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이준석이는 안 됩니다. 자기 정치하는 일이고 내부 총질만 많이 해요. 계속 지금 지켜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아주 어떤 이 정치적인 그 생각이 잘못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완벽한 정권 교체를 이룬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 맞아요. 그러나 이준석이 있으면 다수당 안 됩니다. 집니다. 이준석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그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의혹만 나와도 그래도 그걸 사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윤희숙 의원 보잖아요. 지난번에 아버지가 그 충청도에 논산 거 그것 때문에 그 보도된 거 가지고 그래서 자기 사퇴하고 배지도 띄고 그리고 당 국회의원 사무실 비워주고 나갔잖아요. LH 사건 때도 그 의혹이 있는 사람들 다 출당시킨다고 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의혹이 내리면 되는 거지. 앞으로 경찰이고 검찰이고 조사해서 판결을 하는 거는 시간이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의혹이 가지면 그게 도덕적으로 그 품위를 유지했다. 그러면 당대표는 윤리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요. 이준석이는
이주인의 결정 내서 거기서 물러나는 것보다 지금 사퇴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결단력입니다. 그걸 안 하면 이준석이는 정말 이 정치사에서는 아주 못쓸 정치인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때문에 젊은 사람 정치에 나서기가 들어가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식상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윤리위원회 징계라는 것은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먼저 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까? 언론에 나온 건요. 그 언론에 나온 거 가지고 그 의혹만 가지고 출당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수사는 앞으로 되겠지요. 머지않아 수사가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 윤리위는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도덕적인 판단을 합니다. 윤리위는. 윤리위원이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사법기관.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그런 거가 아니네요. 당 내부에 있는 것이 어떤 국민의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국민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거는 윤리위원회에서 당권 정지를 시킨다든가 정신 차리게끔 밀어내는 게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이 대표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눈을 내다보고 있잖아. 이 대표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일으켜서 당에 흠집을 내니까 그 의혹만 가지고라도 그래도 물러나라 이게. 자기 자신이 물러나라 이게. 자기 거요? 개인 거요? 당대표는 뭐요? 하늘에서 떨어졌나? 당대표는 모든 당원들의 대표인데 당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는 그런 의혹이 나왔다. 그게 여론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사퇴해야지.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LH 사태 당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의원들에 대해 징계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사법 그 기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징계를 했어요. LH 사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외부 기관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당에다가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거는 외부 기관에서 거기에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사해라 해가지고 보내줬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당에 무리를 일으키고 국민한테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겁니다. 그 이미지 실추시킨 거 그것만 가지고도 그런 의혹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정미경 최고위원은 2030이 무섭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대표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와 이 대표를 내치는 것의 문제는 분리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2030을 끼어다니고 그러는데요. 지난번 선거 때 보면 2030이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어요. 남자들이요. 여성들은 오히려 투표율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미경 최고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저는 다릅니다. 똑바로 이 국민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괜히 자기하고 좀 친분이고 가깝다. 자기 노선하고 맞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당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간 신경전을 들어 이게 혹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여기서 공천 룰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또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라면서
공천 문제도 그 안에서 의논할 수 있지만 그건 다시 도 최고위원회에서 의논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에서 뭐가 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혁신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 대표의 입지부터 빨리 결정을 해요. 당 대표가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비워놔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당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고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당에서 일사천리로 윤 대통령을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도 그 숫자적으로 180대 100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당입니까? 이게 이런 국회의원들 다시 또 뽑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가 경영을 잘 하려고 무척 애를 쓰잖아요. 그럼 당이 똘똘 뭉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준석이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많은 문제를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준석 대표는 하루빨리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됩니다. 일단 사퇴하고 다음 대표 때 또 거기서 당원과 국민들의 그 신임을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만 남을 게 아닙니다. 윤리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앞뒤 전후 보지 말고 아주 당에 어떻게 무리를 일으켰는가, 어떻게 당에 지금 현재 흑칠을 하고 먹칠을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눈 감고 딱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을 다시 새롭게 쇄신할 수 있도록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뒷받침하는 당이 되도록 이양희 윤수위원회는 총대를 메고 어떤 그 압력이 들어오고 어떤 그 로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감히 배척하고 옳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정미경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와 좀 가까운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시고 내일 일정을 또 잘 보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영TV의 권중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